안녕하세요. 강지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소메트릭 텍스트를 만들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소메트릭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빌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아이소메트릭 빌딩을 만들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모션을 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창이 열리면 파일에 New를 클릭하셔서 웹 페이지 중에 1920, 1080의 라지 사이즈의 웹 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합니다. 아이소메트릭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펙트에 있는 3D의 익스트루드 앤 베벨을 사용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소메트릭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R 버튼을 눌러서 룰러를 먼저 엽니다. 왼쪽에 룰러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대로 화면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새로 만든 창의 바깥쪽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그리드가 만들어지면 선택 툴로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그리드는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에메랄드 색깔이고 선택을 한 상태에는 파란색입니다. 선택을 해서 파란색을 만드시고 복제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알트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의 커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상태로 키보드의 숫자 패널 옆에 있는 화살표, 좌우 상하 화살표 중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한 번 더 클릭해서 복제를 하고 새 창의 오른쪽 끝까지 그리드를 복제하기 위해서 계속 화살표를 클릭하겠습니다. 새 창의 바깥까지 그리드를 모두 복제했습니다. 이 그리드의 간격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의 제너럴에 가시면 키보드 인크리먼트가 있는데요. 키보드 인크리먼트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15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간격이, 이 수치가 작을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아이소메트릭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개의 그리드를 만들고 복제를 할 때 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뷰에 가셔서 가이드에 락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락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뷰에 가이드에 가시면 언락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언락 가이드를 하시면 뷰에 가이드에 가보시면 락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잠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소메트릭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드가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 그리드의 각도를 돌려주기 위해서 복제한 그리드를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트랜스폼에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로테이트를 클릭하시고 각도를 120도를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리드가 12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카피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반대쪽 그리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트랜스폼에 로테이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20도로 카피를 한 번 더 합니다. 확대해 보시면 아이소메트릭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확대해 보시면 그리드의 꼭지점이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가로 방향인 X축과 이 높이인 Y축 그리고 깊이인 Z축의 꼭지점이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화면을 아주 작게 축소를 하시면 이 그리드 Y축에 해당하는 그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직선 그리드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 다시 크게 확대를 하신 후에 선택 툴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X축, Y축, Z축의 꼭지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확대를 해서 꼭지점을 맞춰줍니다. 꼭지점이 맞았으면 이제 이 그리드에 펜 툴을 가지고 빌딩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가지고 이 그리드의 점에 클릭을 하셔서 한쪽 면을 만들고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반대쪽 면 같은 경우도 원하는 깊이만큼 평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윗면까지 만들어 주시면 빌딩의 골격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드를 잠시 가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세미콜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키보드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로 세미콜론을 같이 클릭하시면 잠시 그리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빌딩의 기본 골격이 되는 육면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컨트롤 세미클론을 눌러서 그리드를 열겠습니다. 옆에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건물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은 이론상으로는 6면체이지만 눈에 보이는 면은 3면입니다. 그리드에 스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드에 맞춰서 클릭하시고 면을 만든 후에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모두 한 색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입체적인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색상은 같은 계열의 가장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렇게 세 면의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빌딩의 기본 구조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옥상에 있는 난간, 턱이라든지 창문, 그리고 문, 지붕 이런 것들을 추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핫도그 가게 같은 네모난 상가 건물, 단층짜리 네모난 상가 건물 느낌 나게 만들겠습니다. 지붕이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직접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도 틀어놓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작업 과정을 보면서 따라서 만들어 보시라고 직접 시연을 하는 겁니다. 빌딩을 모두 만든 후에 빨리 감아도 되지만 속도를 여러분이 직접 작업하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실 때 간격만 같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께를 그리드를 그려 놓은 이유는 평행하게, 이 아이소메트릭은 소실점이 없는데요. 모든 게 다 평행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평행한 선을 따라서 너비도 같은 너비에, 높이도 같은 높이에 평행하게 나란히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에펙과 3D만 작업하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이런 작업은 아마 여러분보다도 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면은 좀 더 어두운 컬러를 채워줍니다. 최종 색상은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수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둡고 밝은 단계만 지정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작업하실 때 스케치를 아래에 깔아놓고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이 아이소메트릭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그리드 위에다가 스케치를 맞춰서 하신 후에 그 위치에 맞춰서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하시면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 툴하고 펜 툴은 자주 바꿔서 쓰기 때문에 번번이 툴박스를 클릭하기가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V와 펜 툴은 단축키 P를 V와 P 단축키를 번갈아 쓰시면서 그리고 이동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손바닥 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고 줌은 단축키가 Z입니다. 옥상 난간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까지 만들었습니다. 단층이 너무 짧아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 길이를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창문을 하나씩 만들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을 만들어서 색을 구분되는 컬러로 넣어줍니다. 아무래도 입체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도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문도 약간 입체적으로 나와 보이도록 두께감, 옆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과 선이 만나는 꼭지점이 아니더라도 이 그리드가 촘촘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리드에 맞춰서 평행하게 펜툴로 선을 그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입체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입체로 만드실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바닥과 만나는 지점에 생기는 두께죠. 두께를 빼먹지 마시고 라인을 맞추시면 안 되고 바닥에 튀어나온 부분도 앞으로 돌출돼 보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의 옆면과 윗면을 만들어서 문에도 두께를 줍니다. 문에 창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드 선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문에 들어가는 손잡이나 이런 위치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리드와 평행하게 맞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문의 옆면과 윗면을 입체적으로 했던 것과 반대로 창문은 안으로 들어가 보이게 펜툴로 들어간 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드 선과 평행하지 않은 선이 있다면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준 다음에 원형 쉐입과 함께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 옆에 창문도 만들어줍니다. 문을 입체로 하셨기 때문에 문을 입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창문도 같이 입체로 만들겠습니다. 육면체의 특성상 문과 창문의 옆면과 앞면의 색상은 동일해도 되기 때문에 스포이드 툴로 같은 색상을 선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다른 한쪽 면에도 문을 넣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트랜스폼에 리플리트로 복사해서 오른쪽 면에도 문을 넣어줍니다. 창문도 틀의 안쪽의 두께까지 완성한 후에 이번에는 파라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햇빛 가림막이죠. 이 가림막은 원래 건물의
기울어진 형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 선하고 관계없이 약간 각도를 기울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X축은 맞추고 X축을 기준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색상으로 간격을 갖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의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레인지에서 앞쪽과 뒤쪽의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햇빛 가랜막의 아래쪽에 둥근 형태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Y축으로 평행한 형태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옆으로 붙여넣기 하고 색상을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만드는 햇빛 가림막처럼 꺾여 있는 부분, 각도가 생겨 있는 부분은 단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이소메트릭의 건물을 그렸던 것처럼 이 차양막도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옆면과 윗면의 컬러의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면서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장을 먼저 하시고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중간에 프로그램이
닫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저장을 한 번도 안 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한창 작업을 하다가 이런 순간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저장을 해주세요. 굴뚝이 약간 커 보여서 작게 조정했습니다. 굴뚝 사이즈를 조절하고 햇빛 가림막도 지금 밖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잡으시고 건물의 안쪽으로 윗면이 밝고 앞면과 옆면이 어두워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색상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색상을 변경을 하고 햇빛 가림막을 건물에 붙인 후에 어레인지를 다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